저기요. 뭐야? 저기요. 네? 제가 지금 저 창문으로 봤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을 창문으로 왜 봐요, 이 사람이? 아, 보이니까 봤죠. 애들 막 때리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일단 일단 당장 나오세요. 아니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지금 때리긴 누가 뭘 때렸다 그래요? 애 그냥 교육시킨 거지. 내가 내 애, 교육도 못 시켜요? 누가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누가 봐도 딱 각이 나오는데 바로 아동학대. 뭐? 아동학대? 이 사람 말 다 했어요? 지금 애기 우는 소리 들리잖아. 맞네. 아, 맞아. 이거야. 됐고. 당신 지금 당장 나오세요. 안 그러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뭐? 경찰? 응. 잠깐만요.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때리긴 뭘 때려요. 그냥 훈육시킨 거지. 당신 법 무서운 줄 몰라? 자꾸 이러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야, 경찰에. 경찰 무서운 줄 몰라?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신고하고 왔지롱. 몰래카메라 뭐 왜 이래 이 사람? 여기 목격자도 있고 당신 경찰 조사 받으면 끝나는 거지롱. 자기 자식이 저렇게 다칠 때까지 때린다고요? 친권자, 신계권 정말 필요한 걸까요? 아동학대 처벌 강화해 주세요. 아동학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나 형법상 그 학대죄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등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신체적 학대를 의미하고 있는데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기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 네.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예. 이 판례가 판결이 맞는지는 좀 변론이라 하더라도 네. 일단 우리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관련 법이 있을까요? 정부가 이렇게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우리의 나라의 어떤 법에도 이러한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육이 필요할 때에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지 네. 체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예. 실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제출돼 있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랑의 매는 과연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체벌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없으니까 가정 내에서 해결해라. 교육을 가정 내에서 하라는 그런 과거적 사고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정당이 되어 왔던 것이지 네. 지금의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정 내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어디까지나 제한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친권자이기 때문에 아. 다시 부모와 살게 되는 경우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이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보호 제도들이 좀 있을까요? 실제로 보호 제도가 되게 매우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부터 조사받을 때 그리고 그 재판을 받는, 그러니까 신고를 위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격리 조치뿐만 아니라 보호 조치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네. 사실 여기서 문제는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의 98%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호시설에 갔다가도 결과적으로 돌아갑니다. 친권 상실 제도가 있어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상실된 친권을 아이들을 돌볼 만한 기관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없다기보단 부족하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동보호 전문 기관도 있어요. 뭐 누리 그룹홈 막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그룹홈 제도도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격리를 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은 있는데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래도 절대 다수가 이 사건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도적 보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경남 창녕에서는 끔찍한 아동학대를 당한 9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4층 옥상에서 맨발로 탈출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죠, 창녕에서. 범죄, 고문이죠 실제로. 아이를 고문한 겁니다. 정말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처벌불원서를 또 들고 옵니다.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네. 그렇게 되면 또 감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양형상. 그러니까 우리 법은 이렇게 상습의 경우에는 2분의 1 가중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으니까 예. 이분은 7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살 텐데 기본적으로 과연 이렇게
엄격한 처벌만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죠. 어린이집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있고 매일 있잖아요. 성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자신의 트라우마로서 그냥 그대로 성격으로 이게 고정돼버리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정말 극도로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학대를 받고 큰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학대 행위를 하는 걸로 연구 결과. 연구 나오기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 당사자 간의 단순한 문제로 볼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하루 좀 굶기는 건 괜찮다?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밤늦게 알아서 먹겠지 뭐 다음 날은 배고프니까 지가 알아서 먹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거 역시 훈육이나 교육이라기보다는 학대에 가깝다. 네, 그래서 끼니는 챙겨주자.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꼽아봤습니다. 하는 거. 3. 아이를 혼내는 건 무조건 아동학대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처벌도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보고 있는 학생분들께서 좋다, 이걸 기회로 난 우리 엄마가 날 못 혼나게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고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아동학대로 보이거나 혹은 의심만 가더라도 전화기를 드시고 111을 누르신 다음에 본인의 신상을 밝히시고 위치를 밝힌 다음에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행위를 목격하고 있는지만 말씀하시면 그 자체로 신고가 성립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신고하신 분이 신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고에 대해서 대행해주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그 공익신고 변호사단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하신 이후에 본인이 보호받기 원하시면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112 전화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정보. 밥보다 더